자,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 재탄핵 카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초선 모임 더민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마치 내란 수계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월권을 저질렀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면서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국무위원 전원 줄탄핵을 경고했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최상목 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3명을 정조준의 이른바 3탄핵, 3탄핵 추진을 경고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배종훈 부위원장님, 네. 이거 3명 탄핵합니까? 탄핵을 뭐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원칙론으로는 저는 탄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까지 쭉 주장했던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에 따라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금은 됐지만 후보자 시절에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스스로 자기의 말을 뒤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연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핵심 피의자입니다. 예. 공수처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 대상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지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내부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지령. 사전 지령설까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이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탄생이 돼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 이 알박기를 통해서 헌재의 보수 재판관 2명을 넣어가지고 보수 성향의 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사법 리스크를 다시 키워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좀 계략과 가까운 그런 음모들이 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초선들이 나와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윤진 대표, 예. 이제 이 배종훈 부위원장께서는 예. 이 보수의 대권 후보까지 노리는 어떤 수단으로서 한덕수 대행이 쓴 것 같다. 예. 여러 이제 계략 얘기도 했고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정말 헌재가 제 기능 못하는 걸 막기 위한 순수한 거라고 보세요?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돼야 되고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뭐 며칠 이후에 이제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일정을 봤을 때는 다음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대선 일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개인적인 고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선에 대한 생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한 총리가 대선에 나서는 순간 국민의힘 대선은 폭망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총리도 그것을 알 것이고요. 오랜 경험 속에서 정치를 바라봤던 분이시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만이라도 최후의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저는 임명을 했다고 보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 헌법재판관 2명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그때는 헌재가 이제 완전히 민주당의 네. 손아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돼서 재판을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뭐 이재명의 거의 아바타와 가까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재는 그냥 거수기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락하거든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헌법상 균형과 질서에 맞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재판관 임명을 좀 서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 밖의 일이냐 안의 일이냐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묻고 싶은 것이 민주당은 그러면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국회가 어떠한 이유만이라도 탄핵소추하는 것은 국회의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3자가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아예 지금 사라진 거리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임명권에 대한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명문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왜 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민주당은 왜 이렇게 탄핵을 많이 했냐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남발했다, 재판관 지명할 자격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한덕수 대행이 어떤 고려가 심려가 작동했다고 하는 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제 계략이라고 보는 것 같고 우리 윤진 대표는 광의의 어떤 균형을 잡는 개념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규정 저도 어저께 이걸 아시는 변호사님하고 좀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법적으로 제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한쟁의가 되기도 어렵고 헌법소원이 되기도 어렵고 그 아침에 보니까 그 어떤 약간 민주당 쪽 그 소송 업무를 많이 하시는 법무법인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 위헌 제청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마침. 근데 거기서 그 사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그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이게 그냥 규정 위반이냐 여부만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구체화된 사건에서 어떤 기본권 침해라든지 권한 침해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과 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근데 규정은 없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화된 사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냐?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시간 안에 이미선 그 재판관하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이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한덕수 대행이 왜 이 세 명 임명했을 때 다들 놀랐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것은 뭐 윤지진 대표 생각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정무적으로도 아마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 건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사법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까지도 너무 이제 성향이 저쪽으로 한쪽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본인이 비판 다 받더라도 좋으니까 어차피 본인은 2개월만 하면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좋은데 이완규 이제 그 법제처장을 임명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친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비판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지가 불과 몇 주도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아주 깊은 인연, 40년 동안
직부 동기 그리고 사법 연수원 동기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을 했다는 그 경력은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일부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윤주진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정말 그 고심 끝에 내린 좀 용단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뭐 대통령과의 어떤 뭐 지령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대권을 향한 어떤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것은 사실 곰곰이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이제 이 헌재가 임명이 되면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이재명 또는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더 임기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아니라 이제 뭐 사실 뭐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제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심각하게 균형과 질서가 무너뜨려진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권한 대행으로서 헌재의 공백을 막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그 3명을 한 번에 지명을 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이 한덕수 총리의 이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피의자 프레임을 너무 강하게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 그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지금 그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피의자 프레임으로 가려는데 사실은 피의자라는 거는 뭐 수사 중이나 뭐 재판 중 다 피의자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12개 범죄 혐의에서 5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대선에 나간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일종의 좀 자가당착, 적반하장의 모습을 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대부인장님. 네.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내린 용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욕심 끝에 내린 용단이다 이렇게 욕심.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욕심은 욕심이요? 어떤 욕심이냐? 대권욕, 네. 또 하나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그런 욕심.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고심 끝에 내린 용단이라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을 하겠어요? 왜냐 지금 내란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간신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해가지고 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내란 핵심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한다면 이걸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어요. 이걸 근데 고심 끝에 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좀 비유를 해도 너무 지나치다. 네. 그리고 평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중대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걸 자제해야 된다. 이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평소 소신하고는 정반대 행동을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윤 대표가 대권 욕심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당신 대권 도전할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고심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시나리오까지 나오느냐.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에서 붙는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완규 헌재재판관 임명은 막아야 한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헌법재판관이라니 말이 안 된다. 자, 왜 윤석열 절친을 거기에 꽂는가?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자, 국회가 인사청문회 요청서 자체를 받지 않으면 된다. 이거는 지금 우원식 의장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민주당이 발의한 권한 대행이 임명 못하게 하는 법은 위헌이 명백하다. 자, 최성목 한덕수 탄핵 못한 대가입니다. 민주당의 업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겁니다. 그 이제 민주당의 진짜 속내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함상훈 재판관에 대해서는 언급이었고 마은혁 후보자는 뭐 임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임명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완규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스스로 사퇴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좀 민주당도 정확한 스탠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요. 예. 아니 그냥 그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 예, 아니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지명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하냐?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나치게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네.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임명 자체를 지금 잘못했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런데 함상훈 후보하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이완규 후보자에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총리가 예를 들어 이완규 후보자가 스스로 또 어떻게 사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수 어떤 그 재판관 후보자를 또 임명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윤 대통령하고 40년 절친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가지는 법조인으로서의 이력은 저는 충분하다고는 봐요. 뭐 진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뺀다고 한다면 뭐 법제처장이라든지 이분 또 형사소송법 뭐 어떤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좀 학구적이거든요.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어떤 검사 출신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필요하다라는 뭐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번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모두 다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그 형사소송법적인 탄핵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탄핵 사건에서는 오히려 검사 출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그 법적 경력만 놓고 보면은 가능은 합니다만은 뭐 별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완규 처장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흔들기는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자질 문제로 가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오히려 지금 문제의 타겟팅을 이완규로 맞추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이완규 처장이 가장 잘 알려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 맞는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임명했다는 걸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완규 처장을 계속 흔드는 건 저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나섰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지도부는 입장 표명을 안 해서 유야무야 된 일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약간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하면은 민주당은 또 역풍을 맞아요.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안 그래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또 탄핵 줄탄핵이냐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바보 같은 패착이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는 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랄까요 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초선들이 그렇게 나서면 이재명 대표는 표정 관리하는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이랑 가처분의 모든 걸 올인할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근데 4월 18일 전까지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좀 미지수거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렇다면 가처분에 기댈 것인데 과연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헌법재판소 임명에 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효력이 있느냐? 저는 그것도 좀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그냥 악마화하고 이완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완규가 왜 약한 연결고리냐면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을 또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대선에서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을 지명한 것이 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헌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탄핵 소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천한 게 잘못이다. 사기업에서 인사권 남용이다. 예를 들면 사장 대리가 자기 사람을 채용? 그러면 퇴사당합니다. 이런 의견. 한덕수 탄핵하면 대선 바로 나올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덕수는 임명철에 절대 안 할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